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혹한 완전 눈과 추위가 시작된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급조된 이 진지, 참호, 이 속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냥 엎드려 있다가 눈 맞고 그대로 동사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비전투 손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돌격들, 또 왜 그렇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이 얼음이 걷히고 눈이 걷히고 나면 엄청난 비극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에 공개되면, 그 사진이 공개되면 러시아는 무너진다라는 예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오늘도 역시 560명, 대대급 이상의 병력이 저승으로 갔습니다. 전차 1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12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그러니까 역시 오늘도 병력은 대대급 이상이 죽었지만 전차, 장갑차, 야포 이런 것들은 미미하게, 비교적 미미하게 격파되었으니까 역시 오늘도 지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의미 없이 그냥 가다가 죽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던 길이니까 매일 오니까 거기다가 또 포격 때리고 또 포격이 잦아지고 나면 그래도 걸어오면 기관총 쏘고 그리고 끝. 이걸 지금 2달째 하고 있다라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주요 전과 바탕으로 상황을 보겠는데요. 튀르키예가 놀라운 건데 우크라이나에 300메가와트짜리 전기 공급선 파워십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원하는 걸 추진한다. 세척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생긴 또 이런 기능을 하는 배가 있다는 걸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파워십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 하나가 3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럼 300메가와트는 얼마냐? 원자로 하나가 한 1.2기가 이렇게 되니까 300메가와트짜리 지금 세척 주는 걸 지원해 주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세척만 해도 원자로 한 기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오데사 쪽에다가 정박시켜 놓고 하면은 이 해안 오데사를 비롯한 이 해안 지역의 상당수는 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 튀르키예가 큰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희한합니다. 한 적도 아니고 세척이나 정말 이번 전쟁에서 튀르키예가 가장 인도주의적 칭찬받아 마땅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죠. 그들이 주기로 했던 이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나 이런 동구권 국가들에게 스와프에서 주기로 했던 레오파르트 2 A4 전차 그거나 좀 빨리 줄 것이지.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말고 우크라이나 주란 말이야 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3, 팩3 그거나 좀 줄 것이지. 그건 안 주고 우크라이나에 승리할 때까지 지원을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행동은 하기 싫고 그렇지만은 생색은 내고 싶고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독일 숄츠 총리 좌파 정당 총리인데 이 좌파들의 앞뒤 다른 거짓말은 도대체 동서고금 막론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 공군이 11월 30일 러시아의 21개소 지점에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했다. 그래서 한 개 지점에 한 2대 정도의 공격기 그리고 한두 대 정도의 어모기 전투기죠. 이렇게 해서 가니까 21개소 같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투기들이 물론 한 번에 다 하진 않았을 것이고 한 두세 소티씩 뛰었을 텐데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을 한번 모아서 많이 때린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군의 방공부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몇 달 내로 전쟁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요. 몇 달 내로 그러니까 몇 달 내로 큰 쌍방간에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제 라스푸티차 겨울 라스푸티차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땅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월, 3월 초까지 전투가 한 3개월간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의미 있는 진격을 좀 해낸다면, 그리고 나서 3월, 4월 또 라스푸티차, 봄 라스푸티차가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가 오면 4월 중순부터 그때는 진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져서 6월 정도 되면 이제 휴전 또는 전쟁이 잦아드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러시아군의 진짜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소식에서 알려드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다. 하루에 500명씩 정말 무의미하게 죽이면서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진짜 의도가 없는 건가? 그걸 지금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내년 1, 2월에 대규모 동원을 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만에서 100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재건할 인력까지도 다 갈아 넣겠다라는 거가 되죠. 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군이 혹한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은 뭐 결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노딱을 먹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제가 본 동영상 중에 하나는 드론이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날아가요. 그런데 참호 속에 러시아군 2명이 그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눈이 덮었어요. 그런데 꼼지락 살짝 꼼지락해요. 거기서 얼어서 거의 죽기 직전의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60mm 박격포탄을 드론에서 탁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죽어가는데 그냥 풀썩하고 또 그냥 뭐 그렇게 돼요. 정말 불행한 일이. 꼼짝도 못하고 얼어서 정말 살아있는 것만 잠시 보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얼어있는 이런 러시아군의 영상도 제가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한으로 싸워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죽고 또 중상을 입고 다리를 자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엥겔스2 기지라고 있는데, 이 엥겔스2 기지가 바로 여기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 그리고 여기는 블랙잭, 그리고 여기는 또 베어, 투플레프 95죠. 또 베어, 그리고 블랙잭, 뭐 이런 식으로 대형 폭격기들이 많이 보이는 데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그만 차량들 지금 보입니다. 이게 미사일 지금 장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이 러시아군이 또다시 대규모 순항 미사일 러시를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또 전력 인프라 이런 데 또 때리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거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지대공 미사일 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우편물 폭탄 테러가 들어와서 몇 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러시아가 러시아군 장비 촬영을 문제 삼아서 14살의 소년을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뭐 지나가니까 그냥 찍고 했을 텐데 그걸 14살 소년을 스파이 혐의로 투옥했다라는 거고요.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뭐 오만 것이 다 거슬리는 것이죠. 러시아 동북부 야쿠티아에서 동원 가족에게 보상으로 얼음을 지급했다. 그래서 강에서 얼음을 채취하고 있죠. 그럼 이곳은 뭐 얼음이 굉장히 필요한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요. 얼음 지금 여기다 그냥 마당에다가 막 쌓아놨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추운데 지금 뭐 하라는 거냐 하는 그런 인터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주고, 어제는 보니까 수건석장 주고, 전사자에게 수건석장 주고, 이거 뭐 대가로 또 얼음 주고 하는데, 이 추운 데서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점점점 국민들이 불만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푸틴을 위협할 정도로 그 세력을 키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개 불법 사설 용병 회사가 동원 예비군 병력을 먼저 배정받고 초법적으로 외국인들을 채용하는가 하면 갓 생산된 최신 무기들도 정규군보다 먼저 공급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잠비아에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온 잠비아 국적 학생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한 사건에 바그너 그룹이 개입되었으며,
해당 학생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않고 전선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고 모스크바 외교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사망자는 잠비아 국적 유학생으로 모스크바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투옥된 레메카니 네이션 니렌다 씨로 확인되는데요. 바그너 측은 잠비아 정부 측에 니렌다 씨가 먼저 외국인도 참전하면 사면이 되느냐라며 참전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수감 중인 재소자를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바그너 측은 외국인의 자발적 참전이 선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를 고용했는데요. 니렌다 씨는 바그너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주 만에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잠비아에서 온 니렌다는 적의 참호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었다라며 바그너는 그의 영웅적 희생을 기려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의 이름을 기릴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재소자는 물론 일반 외국인 유학생, 특히 아프리카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병 작업을 더욱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토프 온돈 지역과 러시아 서부 주요 지역 대학은 이미 바그너 그룹의 모병 작업장이 됐는데요. 바그너 측은 각 대학에 모병 담당자를 보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사를 제의하면서 매월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병 덕분에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병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네츠크 지역에서 막가파 공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의 전체 병력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에 가야 할 신형 장비들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러시아군도 몇 대 없는 최신의 T-90M 전차와 BMP-3 보병 전투 장갑차가 바그너 그룹 마크를 달고 전선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동향은 크렘린과 러시아 군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규군보다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병력과 장비 확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실로비키 파벌 핵심 인사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을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봐도 슬라브 민족으로는 안 보이죠. 뭐 이걸 어떻게 슬라브 민족으로 보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잠비아, 그러니까 이 중부 아프리카에서 살짝 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 잠비아 출신의 군인이 전사했다. 그런데 왜 잠비아가 동원됐냐? 잠비아 국민이 왜 동원됐냐? 알고 보니까 바그너 그룹이었던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수감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가도 돼요? 그러면 저도 살아나면 사면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여기 뭐 다 군대 가는 나라는 아닐 테니까 그리고는 계약서 사인하고 2주 만에 전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으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바그너 그룹에 자발적으로 손들고 사면해 준다는 그 꼬임의 조건에 넘어가서 매월 5,000달러 받기로 하고 2주 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에 훨씬 더 빨리, 정규군보다 훨씬 더 빨리 병력이 배치되고 훨씬 더 좋은 무장이 배치되고 한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T-90M 전차예요. 이거 지금 바그너 그룹 홍보 동영상에 나온 겁니다. 바그너 그룹에 T-90M이 있어요. T-90M은 러시아 정규군에 몇 대 없죠. 그래서 러시아 정규군도 제대로 장비 못하는 건데 여기 지금 가 있습니다. BMP-3 장갑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BMP-3도 러시아군의 완전 최상위, 장갑차 중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이런 장갑차인데 그게 바그너 그룹에 있어요. 정규군에 못 가고 그 정도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능력이 좋다. 야, 이거 갖고 와. 우리 먼저 줘. 하면은 군수보급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하고 쇠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그리고 실로비키 파벌의 이 권력 투쟁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러시아 정권이 결코 생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전선에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각 지휘관들이 전공에 눈이 멀어 병력을 마구잡이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파블리우카와 아우디우카, 도네츠크, 바흐무트 일대에서 전투를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장병과 러시아 생존 포로들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전투가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전장 정리 작업 내용을 공개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월 초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동부전선 공세는 러시아군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각 부대는 아무런 작전이나 계획 없이 기계적으로 사지에 병력을 밀어넣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12월 1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하부대들의 보고와 포로신문 결과를 취합해본 결과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아무런 작전 계획 없이 같은 패턴의 돌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일 오전과 오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루트로 접근해 오는데요. 돌격해 들어오는 러시아군 보병들은 포병이나 기갑 장비의 엄호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총만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병사들은 포복이나 은폐, 엄폐 등 전술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먼저 공세에 나섰다가 전사한 러시아군 시신을 밭을 밟고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돌격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길목으로 달려오는 러시아군을 아주 쉽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달 넘게 계속된 동일 패턴 공격을 의아해하면서도 포병 화력 계획을 세워놓고 기관총 등 중화기 집중 사격 구역을 짜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파블리우카 외곽 밀밭과 농로는 러시아군의 시신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몇 주째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 시신들은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데요. 방어선의 우크라이나군 장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눈은 들판과 농로에 방치된 시신들을 덮어주고 있어 방어하는 측의 심리적 부담감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눈이 오고 지면이 굳기 시작하면서 공세를 벌이는 러시아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의 공세 병력이 늘어나도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있지만 하얀 눈밭이 다시 붉게 물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공격해 들어가는 러시아군도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효과 대비 지나치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서 러시아는 학습이라는 것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러시아군 지휘부의 전략 부재와 인명 경시 풍조를 비판했는데요. 내년 봄 언 땅이 녹고 우크라이나가 현장 수습을 시작해 이 전투의 진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 과연 푸틴과 지금 러시아 국가 지도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포병, 기갑 뭐 이런 지원 없이 그냥 가.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500명, 600명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달째 파블리우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데 파블리우카가 어떻게 생겼냐?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냥 뭐 이거는 뭐 도시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동네입니다. 동네. 자, 도로가 이 정도로 뚫게 보이니까 이건 뭐 그냥 몇 가구 사는 동네죠. 도로가 2개가 교차되는데 러시아군이 지금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양방향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블리우카를 2달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냥 걸어서. 그래서 시신이 완전히 쌓여가지고 그걸 새들이 뜯어먹고 그거 이제 참호 속에 방어하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다 보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그 외상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금 눈이 와서 그걸 덮었답니다. 그거 얼죠, 이제는. 그런데 내년 봄이 되어서 그 언개 녹고 하면은 그게 군번줄 썩은 뼈 다 나오겠죠. 수천 명의
군번줄과 뼈, 장구 이런 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공개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그것도 2달에 걸쳐서. 지금 또 계속하니까 뭐 석 달, 넉 달에 걸쳐서. 왜 파블리우카? 이게 뭐라고? 왜 그렇게 했냐? 라는 그 왜가 나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이유가 나온다면 푸틴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린 군인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러시아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죠.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이런 현실이, 이런 참혹한 현실이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